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순 권력감시 1팀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봄빛날의 권력감시국 간사님, 이건빈 권력감시국 간사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오셨습니다. 박용대 민변사법센터 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남준 민변사법센터 운영위원님도 귀하게 자리하셨습니다. 우선 제 말씀을 간략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휘두른 검찰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의지대로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올바르게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의 개혁입법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내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검찰개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바로 검찰개혁의 적기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은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입니다. 이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사의 수사,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과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사법센터가 제안한 법안은 바로 이러한 보완점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안입니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한 개혁 방향과 취지를 더욱 내실 있게 채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권력이 어디에 있든 그 권력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독립성과 시민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안된 시민사회 법안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진보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해온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에 충실한 형사법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검찰의 특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무너뜨린 현실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은 이러한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의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중수청은 특수부 확대이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포장가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마저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과한 비판 아니냐 이렇게 반론도 존재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행태를 볼 때 이런 우려와 비판이 기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 공소청법에 담긴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는 검찰총장
명칭 고수와 검사의 신분 보장과 함께 기존 검찰과 검사들의 특권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사 개시 검사 통보, 검사의 입건 요청 등 수사 지휘권의 변칙적인 복원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보안 수사권까지 공소청에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훼손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범죄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우선 수사권과 이첩권 등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일원화 문제도 변칙의 여지를 남겨놓아서 우려를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입법청원에 따라서 제출된 안에 따른 입법보완이 절실합니다. 수사 기소분리,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검찰의 특권과 남용을 걷어낸 제대로 된 법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연대와 민변 그리고 진보정당들이 이 입법청원회에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검사와 조직이 악마화되지 않도록 잘못된 특권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은 검찰의 민주화, 검찰의 정상화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안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안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사회민주당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받아 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오늘 청원안을 준비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안 취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재정 청원안에 대한 설명까지 이후에 함께 하신 소장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검찰은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권한 오남용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급기야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 수사 통치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요구였고, 작년 9월 국회가 수사 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처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을 보면 이러한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찰과 같은 수직적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을 우회적으로 되살리는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명칭 역시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조직을 간판만 바꿔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강고한 저항 속에서 번번이 개혁이 퇴색되거나 어렵게 이룬 성과가 다시 후퇴하는 과정을 수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만큼은 결코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조직 분리를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이 청원안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검찰개혁이 정말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입법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면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의 오랜 길에서 다시 중대한 갈길에 섰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국민이 염원해온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국가수사본부의 위계적 구조를 통해 이름만 바뀐 거대 수사기소기구가 탄생할 뿐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형태로 온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개혁은
번번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득권의 장앞에 타협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원칙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검찰공화국은 암흑의 시대까지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어설픈 개혁법안으로 마무리한다면 검찰 권력은 더욱 견고해지고 결국 다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날 것입니다. 무늬만 개혁인 법안은 검찰개혁을 다시 실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어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중수청이 또 다른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입법 외과안은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공화의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관철되는 수사 기소 분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입법 예고된 두 법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부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입니다. 수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고난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범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수사제도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의롭고 유능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19라는 이유로 범죄를 덮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이 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한 지 17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략하게 공소청 법안의 주요 내용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소청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보면 국가소송 업무를 삭제했습니다. 국가소송 업무는 공소청 업무에서 법무부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 법률안과 비교해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의 내용을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의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사경도 일반 사경처럼 지휘감독의 지휘에서 협의 지원의 지휘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법률안과 비교해서 대공소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공소청으로 명칭했습니다. 경찰청, 병무청 등 다른 국가기관도 대경찰청, 대병무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도 마땅히 그렇게 명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명명하지 않고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2단계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중수청도 중수청, 지방중수청, 그리고 경찰청도 경찰청, 지방경찰청, 병무청도 병무청, 지방병무청의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소청을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다르게 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고등공소청의 유지를 할 필요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37조도 현재의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는 현 검찰청법 제44조, 제51조의 규정도 정부 법률안에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그거 역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7장도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방공소청장에게 수사중지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배제권을 두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하여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부당한 불기소 결정의 심의를 위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불복하여 기소심의를 신청하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소의 오남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외부적 통제입니다. 기소심의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기각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다 두텁게 하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입니다. 이번에 입법 청원하게 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패, 경제범죄 등 사개범죄 수사 대상 범죄를 한정합니다. 정부안의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는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중수청, 지방중수청의 2단 조직 형태로 구성합니다. 셋째, 중수청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을 둡니다. 수사관 조직은 일원적으로 구성합니다. 넷째,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정부안과 달리 중수청에 우선수사권, 이첩권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수사 경합 시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소청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하는 정부안의 수사 개시 검사 통보 제도나 검사의 입건 요청 제도 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중수청의 수사를 내부적, 외부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중수청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인권보호관 제도를 두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답은 있습니다.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입니다. 바로잡히길 바라며 이 법안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준비한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고요. 공소청 법안 청원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